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대구시에 대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 효과는 미미합니다. 삼성그룹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우수 창업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삼성 벤처 파트너스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이어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청소와 주차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 팬들에게는 2014 한국 프로야구 정상의 감동이 아직 생생할 텐데요. 한국 시리즈의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름 동안 이어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해마다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대구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재 재정지원금. 설립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시설 가동은 엄두도 못 내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구 달성 2차 산업단지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매년 대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원들이 단골 메뉴로 지적하고 있지만 해마다 같은 얘기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매년 답답한 것이 지적을 하게 되면은 퇴임했다거나 또는 인사이동에서 지금 담당자가 없다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자리가 옮겨가거나 퇴임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사례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인 수단이라도 사용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대구시 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활용해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되고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행정사무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대책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행정처랑 단체들이랑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게 시의원의 임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문제제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대구시 의회가 새로운 차원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삼성그룹이 지역의 창업 벤처 기업을 돕기 위한 첫걸음으로 삼성 파트너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삼성과 대구시가 맺은 창조경제 활성화 협약에 따른 것으로 기업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행사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등 삼성그룹 관계사 임직원 앞에서 지역의 벤처기업 대표가 제품 홍보에 나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 각각의 카드가 가지고 있는 혜택, 카드 혜택을 아주 스마트하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삼성이 마련한 파트너스데이 행사에 참가한 창업 벤처 업체는 모두 18곳.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 부품 소재 디스플레이, 패션 콘텐츠 등 3개 분야에서 3대 1의 경쟁률을 뚫으면 당장 삼성으로부터 최소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와 삼성, 대구시가 맺은 창조경제 활성화 협약에 따른 것으로 삼성은 앞으로 5년간 지역 창업 벤처기업에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사후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일회성이 아닌 2차, 3차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는 벤처 창업 기업을 위해서도 2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대구의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제1모직 이전터에 내년 1월 삼성창조경제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는 등 창업 기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구에서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는 일들, 이 일들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열리게 될 이번 행사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지역의 창업 벤처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한무역공사와 국회 김상훈 의원실이 함께 마련한 대구시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설명회가 오늘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수출희망 내수기업과 수출 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과 온라인 수출 마케팅 시스템 활용 방안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와 울진군이 원전건설에 합의했습니다. 15년 만에 협상이 타결된 건데 마찰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간 지루한 난항을 겪어오던 신한울 원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울진군은 앞으로 8개 대안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으로부터 2,8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협상의 중점이었던 자율형 사립고와 의료원 건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8개 대안 사업 이렇게 해서 총괄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는 금액이 얼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개 대안 사업 총괄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원전 2기 기준으로 해서 60년 동안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약 1.5조 원, 1조 5천억 원 이상이 투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진군은 기존 6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더해 현재 신한울 1, 2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3, 4호기가 더 들어서는 2022년이 되면 모두 10기가 가동됩니다. 반면 다른 원전 건설 예정지인 영덕에서는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영덕군을 찾아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 사이에서는 삼척시처럼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영덕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반대를 한다면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근거는 또 무엇인지.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계획대로 원전 건설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덕 원전 건설에 대한 기본 계획을 2015년에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거쳐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건설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너지정책과 지역 민심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경북도의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도정 운영 방향으로 서민 경제 살리기와 선제적 미래 준비를 강조하고 임기 내 유망기업 300개, 투자 유치 30조 원을 달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탄소 섬유와 3D 프린팅을 2대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구미와 포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이어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청소와 주차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쉴 공간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병원 측의 배려가 아쉽기만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변컵 두는 곳 바로 옆,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경북대학교 병원 청소 노동자들의 탈의실입니다. 옷을 보관하기 위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캐비넷 앞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가는데 저희 같은 애들은 여기가 또 병실이 있어가지고 창문 열어놓으면 다 보이는 게라 어떤 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아래 벗고 위 벗고. 휴식 장소는 어떨까? 어둡고 시끄러운 비상계단 사이에서 이불로 추위를 피하거나 환자들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휴식 공간이 없다 보니 시체가 안치되기도 하는 응급실 안 보관창고도 이들의 쉼터입니다. 좁고 불편한 점도 문제지만 소지품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수시로 물건이 없어집니다. 전번에요, 제가요, 여기서 옷하고 여기 다 하나 떴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다 잘라갖고 가방하고 지갑하고 다 가져갔어요.
칠곡 경북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으로 정규직의 3배가 넘는 3,1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임금이 낮은 이들이 가장 비싼 밥값을 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회사에서 그 식비를 지원하는 회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회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병원 측이 주휴 수당을 제외하거나 올해 노임 단가를 지난해 시중 노임 단가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실질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밖에 외부인들이 보면은 보호자들이라고 보면 아주머니 아저씨들 취직 참 잘했다고 이 큰 병원에 일하게 돼서 너무 보기는 큰 병원이고 일을 하면 근데 그에 따른 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외부인들은 잘 모르시죠. 조합원 180여 명 가운데 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병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조만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인 오늘도 상당수 학교에서 수업과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구 26개, 경북 66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53개 학교는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13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대구 48개, 경북 193개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동참해 급식비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시함부 파업을 했습니다. 안동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경영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3천억 원이나 되는데 운영 활성화 명목으로 계속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인 유교랜드. 유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료 전시관인데 관광객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열대 온실인 온뜰의 피움은 아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전 위탁 사업자와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교랜드 관광객은 5만 3천여 명, 입장 수입은 2억 6천만 원. 목표치보다 인원은 40%, 수입은 25%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관광 분위기 전체가 침체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의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어서 현재까지 안동문화관광단지에 들어간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모두 합쳐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분양된 상업용지 대부분은 개발이 안 된 상태고 숙박단지는 8개 부지 중 2개 부지만 호텔이 들어섰거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동시는 매년 유교랜드와 온뜰의 피움 운영비 10억 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콘텐츠와 시설 보강비로 내년까지 40억 원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리첼 호텔이 잘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비니케 호텔이 지금 건립 중에 있어서 이 숙박시설이 완성되고 하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장밋빛 전망 속에 수천억 원이 투입된 안동문화관광단지가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대구시 북구 금호동 청과물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31살 배모 씨 등 인부 3명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 3m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경찰은 리프트에서 볼트가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5분쯤 동대구역을 출발해 영주로 가려던 무궁화호가 열차 고장으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승객 80여 명 가운데 일부는 20분가량 늦게 다른 열차를 대신 이용했는데 일부 승객들은 수리가 끝날 때까지 1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기다려야 했다며 항의했습니다. 네, 올해 한국 시리즈는 끝이 났지만 짜릿한 명승부여서 그 감동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념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오늘 밤에 방송될 예정인데요. 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월 11일 밤 11안타로 얻은 11득점으로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확정지은 삼성. 지난해보다는 덜했지만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쉬운 우승은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특히 한국 시리즈 5차전을 분수령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좀 저희 팀이 이렇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때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저희도 넘어온 것 같아요. 5차전에 너무 좋은 게임을 해서 당연히 솔직히 뭐 제가 책임감도 있었지만 6차전에 잘 던져야 된다는, 당연히 우리 야수들도 그렇고 너무 좀 무조건 끝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짜릿했던 만큼 우승의 기쁨도 컸던 2014 한국 시리즈. 류중일 감독은 한 시즌 동안 함께한 홈팬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래도 먼저 팬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사연별 한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연고팀의 우승. 대구문화방송은 한국 시리즈의 명장면들을 추억하는 2014 프로야구 우승 특집을 통해 그 짜릿했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이 사이버 테러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제1회 대구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가 오늘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영남이공대와 카이스트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와 대학 교수 등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보안 신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정보 보호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 2014 장미운동회가 오늘 대구 체육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역도의 장미란, 펜싱 남현희, 육상 여호수아, 김건우 선수 등이 함께한 오늘 행사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학생들과 함께 운동과 스포츠 골든벨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특강을 하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해일이 입주 작가로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 출신 서양화가 정성원 씨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대구 MBC 갤러리 M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토끼와 양, 사슴, 코끼리 등 동물을 정교하면서도 몽환적인 붓터치로 그린 29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 작가는 동물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궁 친선 교류전이 올해 처음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에서 열려 오늘부터 사흘간 한일 남녀 선수 10명이 참가해 올림픽 라운드 방식으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교류전은 양궁 선수들의 기술 향상은 물론 양국 양궁인의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경주의 한 사립고교 행정직원 A씨가 중간고사 시험지를 복사하다가 일부를 빼내 학부모 한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시험지 유출은 해당 학생의 성적이 갑자기 올라간 것에 의문을 품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교는 시험지를 미리 본 학생을 퇴학시키고 행정직원 A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데 불만을 품고 지난 4월 14일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자친구의 애완견까지 죽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안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해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7월 24일 칠곡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20대 조카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